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서비스 디자인팀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동열입니다. 사장님이라고 하면 혹시 저희 회사 김봉진 의장님, 김범준 대표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저희 팀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배민의 또 다른 고객인 사장님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는 제목 그대로 사장님을 위한 디자인을 어떻게 팀 내에서 만들어가고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몇몇 사례들을 곁들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배민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익숙한 화면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화면은 보셨나요? 아니면 이런 화면? 혹시 이 화면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사장님이 아니라면 보기 힘든 화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화면들은 배민 주문 접수, 셀프 서비스, 배민 사장님 광장이라는 사장님을 위한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장님 서비스가 배민에 6개 정도 됩니다. 꽤 많죠? 현재 저희 팀이 맡고 있는 서비스는 배민 아카데미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팀이 처음 생겼습니다. 한동안은 사장님 서비스를 담당하는 디자이너들이 흩어져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원팀이 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생기고 사장님 서비스를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지금 사장님은 정말 우리 서비스를 잘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이러한 고민이 들었냐면 배민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장님의 여정을 그냥 머릿속에 그려보면 광고를 하고 싶은 사장님이 광고를 가입하기 위해 배민 사장님 광장에 들어와서 광고 상품 비교를 하고 배민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가게 관리, 메뉴 관리를 하고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배민 주문 접수를 통해 고객 주문을 받고 배달 용기가 떨어졌을 때는 배민 상회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발생한 매출은 배민 장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 아름다운 플로우를 사장님은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을 위한 각각의 서비스들은 잘 만들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많은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사장님 한 분인데 그동안 서비스 간의 연계성이나 일관성은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사장님 고통 분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내부 리포트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고통 분담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된 목적은 팀 모두가 사장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자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는 다 같이 모여 사장님의 목소리를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민의 광고를 하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외식업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렵고 불편한 점들을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그동안 진행했던 사장님 인터뷰를 통해 모아봤고요. 관련성 높은 사장님 목소리를 한번 그룹핑하고 그룹핑된 목소리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하다 보니 사장님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장님 서비스 안에서 충분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장님, 곧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장님, 광고 중 사장님 유형을 나누고 사장님 여정을 그려보면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진행했던 것들을 한번 보면 여정의 단계 속에서 사장님이 어떤 행동들을 하며 그 행동들이 어떤 서비스와 접점이 생기는지, 그 접점의 고충 포인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지를 적어보면서 그동안은 생각지 못했던 사장님 전체를 바라보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결국에 사장님은 장사가 잘 되길 바라시더라고요. 당연하기 때문에 잊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잘 된다는 건 음식의 맛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게 운영이나 관리도 잘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사장님이 장사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그동안 사장님 서비스 전체를 통과하는 고민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우리가 서로 다른 원칙과 기준으로 디자인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님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장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팀으로서 우리가 일관된 디자인 원칙과 기준을 만들면 사장님에게 더 좋은 경험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디자인하는지
사장님 디자인 원칙들 3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그동안 사장님 서비스를 디자인하면서 깨달은 바를 잊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기본적으로 사장님 서비스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쉽고 명확하게인데요. 사장님은 일반 사용자보다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요. 사장님은 장사하느라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혼자서 조리하고 배달 부르고 손님 받고 테이블 정리까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와 직결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모호하거나 과정이 복잡하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바쁜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더욱더 명확하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건 사장님이 배민 광고를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주문 접수 화면인데요. 한번 사장님 입장이 되어 주문 접수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보면요. 고객이 배민1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배민1 알림음과 함께 포스로 주문 접수 정보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접수라는 버튼이죠. 메뉴를 확인하고 바로 접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조리 시간 입력 창이 나옵니다. 사장님이 조리 시간을 설정하고 접수를 또 누르게 되면 라이더가 자동 매차가 되고 접수 버튼이 사라지면서 20분 조리 중이라고 뜨고 타이머가 보이게 됩니다. 사장님이 이 타이머를 보면서 조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아마 라이더는 자동 배차되어 조리 시간에 맞춰 오고 있을 겁니다. 20분 안에 조리가 완료가 되면 상태가 픽업되기로 되고 그 안에 라이더가 도착한 후 잘 만들어진 음식을 픽업을 하고 고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사장님이 해야 하는 액션은 단 2번입니다. 접수받고 조리시간 입력하고. 그런데 사장님은 이 이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리도 해야 하고 매장 손님도 받고 음식 포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주문을 천천히 이야기 드렸지만 점심시간 같은 피크타임에는 수십 개의 주문이 한 번에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전쟁이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굉장히 단순하게 하려고 했고 가장 집중해야 하는 정보 위주의 위계를 정하는 고민들을 주문 접수 지면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인데요. 배민 광고를 시작하려는 사장님은 가게를 입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장님 스스로 온라인으로 가게 입점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게 입점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어려운 입점 단계를 어떻게 더 쉽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지 보면 입점 신청 단계에서 작성이 필요한 페이지를 쭉 나열해 보았는데요. 지금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첫 진입 페이지를 보면 무려 21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걸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나가기 버튼을 누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유있게 시작해 보려다가 다 끝내고 완전 지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단계로 개선을 했는데요. 21개의 과정을 4단계로 줄인 건 아니고요. 물론 과정에서 줄여진 부분도 있지만 한 번에 입력해야 하는 21개 과정을 맞춤 상담을 위한 설문, 사업자 정보, 가게 정보, 광고 정보 이렇게 4개의 세션으로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개의 세션으로 분리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면요. 기존 21개의 과정을 한 번에 작성하다 보니 작성 중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비되어 있는 것부터 우선 입력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사업자 정보나 설문 중 준비되어 있는 것부터 우선 입력 가능하고요. 사업자 정보 입력 후에는 가게 정보, 광고 정보도 준비되어 있는 것부터 진행이 가능해져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작성하다 중도 이탈하게 되면 중간 저장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입력 단계인지, 가게 정보 단계인지, 작성 중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정보에서 작성 중이라고 표기되어 내가 사업자 정보에서 작성 중이
였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차적으로 많은 지면을 입력하다 보니 기억이 안 나는 정보나 준비가 안 된 정보를 그냥 임의로 입력하고 넘겨버리는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점 신청 검토에서 반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세션을 분리하여 개편한 이후에는 반려 비율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광고를 하기 위한 사장님이 배민 광고를 해볼까 하는데 배민 광고를 어떤 것부터 알아봐야 하지? 라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배민 광고를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포털을 통해서 배민 광고를 검색하시겠죠. 배민 광고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배민 사장님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광고를 신청하기 위해 메인에 들어오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입점을 먼저 해야 하나? 광고를 봐야 하는 걸까? 소개를 먼저 봐야 하나?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들어온 사장님이 혼란스럽지 않게 3개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홈에 들어오면 배민 광고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딱 눈에 들어오죠. 배달의 민족 소개, 광고, 입점 이 3개의 내용들은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사장님이 딱 원하는 정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로 통합하면서 반복되는 내용도 정리해서 기존에 산재되었던 광고와 소개, 입점 내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장님이 가장 궁금한 건 광고 소개보다 광고별 수수료 및 광고비거든요. 가격이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재배치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원칙, 친절하게인데요. 배민과는 다르게 사장님의 연령대는 다양하거든요. 젊은 사람부터 저희 부모님 세대인 60,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배민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보다는 더 친절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이야기 드리면요. 사장님이 가게 운영 관리, 메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셀프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사장님 스스로 가게를 관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능들을 친절히 안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 판들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셀프 서비스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안내판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이미지로 영상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잘 보이지도 않고 설명도 부실했습니다. 딱 보고 싶지도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오른쪽 개선된 화면을 보면 친절한 설명과 함께 참고할 만한 이미지 그리고 앱 미리 보기도 제공을 합니다. 앱 미리 보기를 누르면 내가 등록한 메뉴가 앱에 어떻게 보일지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장님이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도 마찬가지로 가게 관리에 휴무일 안내 설정 화면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어느 화면에 어떻게 표기되는지 참고 이미지를 통해서 사장님이 빠르게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셀프 서비스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사장님이 안내가 필요한 곳에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판들을 만들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 들으면요. 사장님 서비스에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꽤 있거든요. 글쓰기를 할 때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장님 입장에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오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더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입점 신청 단계 중 한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영어 신고증 한 단어로만 써있던 제목을 영어 신고증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옮겨주세요 라고 친절히 설명을 했고요. 영어 신고증 고유번호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신고증 가장 왼쪽 제일 위에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소 명칭이 상호명이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고요. 소재지가 집 주소로 종종 적으시는 분들에게 집 주소가 아닌 가게 주소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소재지를 입력할 경우 승인이 제한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안을 보면 손님에게 보여주는 주소라 중요해요. 배달이 출발하는 주소이기도 해요. 처럼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사장님이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입점 신청 광고 선택하는 단계 화면에서도 기존에는 불친절하게 광고 상품명만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광고 상품의 광고비는 얼마인지, 광고 노출 영역은 어디인지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비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장님에게 추천하는 광고인지에 대한 부가 내용도 추가해서 친절하게 사장님에게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인 사장님 목소리 듣기입니다. 이것도 몇 가지 사례를 곁들여 설명을 드리면요. 사장님은 단골 관리를 하고 싶은데 주문 접수 화면에서 어떤 고객이 몇 번 주문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몇 번 시켰는지 알려지는 게 싫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혹시 우리 집이 노출되면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고객은 단골 고객인데 서비스가 너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단골 고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주지 못해 아쉽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다짜고짜 단골 고객이니까 서비스 달라고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장님은 고객 관리를 잘해서 단골을 더 늘려 매출을 올리고 싶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고객과 사장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리스크 검토, 또 검토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이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6개월 이내 주문 기준으로 몇 번째 주문한 고객만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6개월 이내 몇 번 주문한 고객인지 파악해서 단골 고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들어가는 영역은 굉장히 적고 별거 아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항상 사장님과 고객 그리고 라이더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요. 최근 사장님이 라이더 위치 확인을 위해 문의건이 일평균 115건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님은 조리 완료와 동시에 라이더가 도착하기 원하는데 가끔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사장님이 단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담사와 라이더 간 전화 진행 후 사장님에게 안내하는 되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라이더 위치 문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문 접수 상세 페이지에 배달 상태 화면을 개선을 했는데요. 먼저는 라이더 도착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장님이 라이더가 잘 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21시 32분에 라이더 도착 예정이에요 라고 라이더가 도착하는 예정 시간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픽업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줌으로써 사장님이 시간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장님 목소리를 듣고 사장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건 디자인 팀뿐만 아니라 사업, 기획, 개발, 보안, 법무, 리스크 관리 등 여러 팀이 함께 모여 치열하게 고민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필드에 나가서 사장님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끔 사장님이 저희를 안 좋게 보시는 부분들도 있고 가끔은 우리도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빨리 쉽게 변하고 싶은 답답한 들이 있지만 그냥 편한 대로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하나하나 사장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민하며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생각하고 느리게 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마지막 장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진심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세 가지 원칙들은 사실 진심으로 사장님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 서비스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을 맡게 됐고, 디자이너로서 사장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맡은 영역에서 사장님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사장님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더 낮은 마음으로 사장님이 장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